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목요일입니다.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기 위한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광역철도 사업.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조차 빠져 우려를 낳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네, 당장 국토교통부가 이번 주 안에 예타 대상으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부선과 호남선, 수서까지 만나 열차 운행이 포화 상태에 이른 평택에서 오송 구간에 추가로 고속철도를 놓기 위해 충북에서 열린 착공식. 청주 도심을 직접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예상대로 광역철도 노선을 언급했습니다. 노선 선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여러 차례 미뤄지고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조차 빠지는 등 그동안의 논란에 마침표를 찍듯 청주 도심을 관통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가 청주 도심을 통과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사업비 부담 탓에 대전에서 세종을 거쳐 오송역에서 청주공항까지는 충북선을 활용하는 노선을 검토했던 당초 계획과 달리 충북 최우선 공약인 청주 도심 통과로 사실상 노선을 확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바뀐 노선안으로 이번 주 마감을 앞둔 예타 대상 사업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되면 8월 중 기재부에서 선정 여부를 결정한 뒤 내년부터 예타 조사가 이뤄집니다.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 마련된다는 얘기입니다. 광역철도가 완공이 되면 대전에서 청주공항까지 90분 걸리던 게 43분으로 47분이 단축이 되고요. 대전에서 청주로 이동하는 시간이 120분에서 50분으로 단축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49.4km에서 약 56km로 늘어나고 청주 도심을 지하로 통과함에 따라 사업비도 2배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예타 통과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평택과 오송 구간 고속철도가 지하로 추가로 놓이면서 천안 아상역과 대전역을 오가는 고속열차 운행도 2배로 늘어나고 속도도 시속 400km까지 빨라지게 됩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어제 충북 청주에서 열린 평택 오송 구간 고속철도 2 복선화 착공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부여군 임천면의 한 영농조합법인을 찾아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모내기에 참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내 최초로 기준을 통과한 자율주행 이항기 작업 모습을 지켜봤으며 밀가루를 대체할 품종인 가루쌀 모판을 만드는 현장도 둘러봤습니다. 한편 진보당 충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가루쌀은 빠른 노화 진행 등으로 쌀값 문제에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 윤 대통령은 정치쇼를 중단하고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연서면 일대에 투기가 의심되는 부동산이 320여 필지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는 959필지 가운데 326필지가 투기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기 의심 사례론 일반인이 사채를 동원하거나 부동산 업체가 수십 개의 필지로 쪼개 수도권 주민에게 매각하는 수법 등이 쓰인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토지 소유자 수백 명을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7 충청권 학예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을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논란이 대회를 공동 유치한 충청권 4개 시도 안에서도 서로 편이 나뉘는 듯한 볼썽사나운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7 충청권 학예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지연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를 규탄하는 대한체육회 연석회입니다. 이기흥 회장이 작심한 듯 폭로성 발언을 합니다.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 가운데 한 명이 지역 체육회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체육회에 맞서 문체부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 간담회가 끝나고 나면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성명을 좀 발표해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냥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공교롭게도 회의가 끝나자마자 대전과 세종, 충남 체육회장 명의로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다. 지난 3월 창립총회에서 결정된 조직위 구성안을 언급하며 대한체육회의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문체부와 체육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나뉜 상황에서 사실상 문체부 편에 선 겁니다. 그런데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충북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대한체육회를 옹호하며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문체에서도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놓지 말고 또 그 5월 3일 합의된 내용을 지켜서 이 조직이 하루빨리 구성이 돼서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극한 대립 틈바구니에서 결과적으로 충청권 4개 시도가 각각 문체부와 체육회 편으로 갈라지며 서로 대립하는 볼썽사나운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공동성명을 주도한 체육회장 측 관계자는 누구의 부탁도 없었고 대한체육회를 비판하는 의도도 아니라며 시급히 조직위 구성을 바라는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성명에 참여한 다른 체육회장은 성명을 주도한 측과 해당 광역단체장 사이에 깊은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체육회와 문체부의 대립으로 대회 준비가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편 갈라치기로 보일 수 있는 충청권 4개 시도의 행보는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전임 의장 불신임 의결로 현재 공석 상태인 세종시의회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이 추대됐습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그제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상병헌 전 의장 후임에 현 산업건설위원장인 이 의원을 추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임 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치러지며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65%를 차지하는 만큼 가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단은 의장이 성추행 혐의로 물러났는데도 시의회는 반성 없이 빈자리 채우기에 급급하다며 시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했다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박 시장은 1심 선고 직후 재판부의 선고가 결정적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추단에 의한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그제 현충일을 맞아 4만 명이 넘는 추모객들이 군위 대전 현충원을 다녀갔는데요. 추모객들이 헌화한 꽃이 대부분 플라스틱 조화다 보니 매년 그렇듯 올해도 조화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는 추모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국립대전현충원 묘역 화병마다 꽃이 꽂혀 있습니다. 현충일에 추모객들이 헌화한 것들입니다. 대부분 플라스틱 조화입니다. 재활용도 안 되고 환경에도 안 좋은 걸 알지만 딱히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거의 100%예요. 생합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선택의 폭이 없으니까 조화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집화장에도 플라스틱 조화가 성인 남성 키를 훌쩍 넘겨 쌓여 있습니다. 현충일을 앞두고 지난 2일부터 수거한 조화 쓰레기만 약 8톤에 달합니다. 현충원은 플라스틱 조화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구경을 좁게 만든 도라병을 일괄적으로 보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조화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충원 안에서조차 생화나 친환경 보존화는 소량만 판매하고 매점 벽면에는 조화로 가득합니다. 2, 3개월 지나면은 색깔이 완전 바래가지고 흉해서 또 버리고 새로 또 갖다 놓고 그래야 되거든요. 매년 대전 현충원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조화 쓰레기는 100여 톤. 처리 비용만 약 2,500만 원이 듭니다. 6월달 호국 보내달 같은 경우는 1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화 문화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념하는 방식이나 내용들도 좀 바꿔서 이것도 쓰레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아닌 것으로
돌아가신 분을 기념할 수 있는 문화들을 좀 한번 만들어보자. 경남 김해시가 지난해부터 공원묘원의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시키면서 경남 다른 시군에도 조화 금지 캠페인이 확산하고 있고 국회에는 지난 3월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노후된 금강교를 대체해 공주시 신관동과 금성동을 잇는 제2금강교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과 공주시는 38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길이 513m로 건설하는 제2금강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으며 오는 8월 중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6년 말 완공되는 제2금강교가 건설되면 기존 금강교 교통체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등록문화재인 기존 금강교는 보도교 전용으로 바꿔 공산성 야간 탐방로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서천군이 신청사 준공을 마치고 오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청사를 이전합니다. 서천군 신청사는 서천읍 군사리 옛 서천역 주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문화강좌와 열린도서관, 북카페 등을 갖춘 공공복합청사로 조성됐습니다. 서천군은 청사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동화를 막기 위해 기존 청사 주변에 군청로 특화거리와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서천 읍성을 정비하는 등 주변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전 용문동 재건축 지역에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 등에 대해 대전시 교육감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설동호 교육감은 대전시 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가칭 용문초 신설 계획을 묻는 질의에 용문동 재건축 지역 입주로 증가할 초등학생 수가 많지 않고 해당 지역은 용지비와 건축비가 많이 들어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하고 인근 탐방초 여유교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대전과 충북 지역 환경단체는 대전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시의회가 의결한 대청호 주변 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대청호는 지역의 식수와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생명수와 같은 곳이라며 규제 완화로 먹는 물이 오염돼 문제가 된다면 그 책임은 가장 많은 물을 사용하는 대전 시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가 의결한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에는 지역 특수성과 변화하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대청호 주변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남대는 대학 설립자 중 한 명인 고 존 서머빌 한국 이름 서의필 선교사를 추모하는 예배에 이어 흉상 제막식과 전기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고 서의필 박사의 동료 교수였던 오승재 명예교수와 제자인 김종현 명예교수가 참석해 고인의 생전 활동과 사상 등을 회상했습니다. 고 서의필 박사는 1928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전쟁에 참전한 동생의 사망을 계기로 26살에 선교사로 한국에 와 한남대를 세우는 데 기여했고 1994년까지 26년 동안 한남대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달 궤도에 도착해 관측 임무를 수행 중인 국내 첫 달 탐사선 다누리의 수명이 오는 2025년까지로 2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누리의 연간 소모 연료량이 예상보다 적어 남은 연료량을 고려할 때 오는 2025년까지 운영이 가능하다며 조만간 임무 연장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3차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뒤를 이을 차세대 발사체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단장 선임이 마무리된 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천안시 풍세면 태악산 자연휴양림 치유센터에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선사하는 실내 수직정원 스마트 가든볼이 조성됐습니다. 스마트 가든볼은 공기정화 식물인 스킨답서스, 테이블 야자 등 7종 380본으로 꾸며졌으며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고 빛과 바람, 수분을 생육등과 에어팬, 관수 시스템으로 대체해 사계절 내내 푸른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에 착수한 천안 삼거리 공원 재개발 사업이 오는 8월까지 주변 인프라 조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2025년 가족형 공원으로 재탄생합니다.
시는 삼거리천 일부에 하천 관람 스탠드와 수변 산책로, 생태 연못과 자연 놀이터 등을 만들고 있으며 내년까지 녹색 정원과 물빛 정원 등 4가지 주제 정원과 꽃과 단풍을 즐기며 걸을 수 있는 순환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천안 삼거리공원은 19만 제곱미터 중 5만 제곱미터만 이용하고 그마저도 대규모 행사장이나 주차장으로만 사용해 공원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대전 원도심에 있는 목척교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이 마무리돼 매일 밤 다양한 이미지가 연출됩니다. 새로 조성된 야간 경관은 교량 상징 조형물 옆과 아래에 LED 조명 1000여 개를 설치하고 조형물 안과 기상 전광판, 교량 위에도 레이저빔 서치라이트를 갖춰 매시 정시부터 10분간은 화려한 이미지를, 나머지 50분은 은은한 이미지를 선보입니다. 지난 2일부터 나흘 동안 아산시 외암 민속마을에서 열린 아산문화제 야행에 4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등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마을 곳곳을 밤맛이라며 해설을 듣는 달빛 해설, 서당 체험을 하는 외암서당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국악과 EDM을 크로스오버한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아산시는 지난해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돼 시작한 야행 행사를 시의 대표적인 관광 문화 상품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독일 지멘스 계열 전력 차량용 반도체 기업과 상생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신재생 에너지와 미래 신사업 시스템 반도체 인재 육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천안 충남 지식산업센터에 가칭 신재생에너지 기술센터를 공동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며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생 인턴 프로그램을 비롯해 지역대학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합니다.